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A반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PC방에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PC방에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게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교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9주차 나비치 매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수님이 딱 있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이제 이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장면인데, 처음에나 이 아이가 많이 겁을 먹고 많이 피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음이 통해서 서로 잘 어울려 놀고 있죠. 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종이치기와 9주차 나비치 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치경부 형성, 전치부는 60도를 형성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이 왁스였는데 이제 레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비치의 매물,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인 형성이 끝나면 임시 지상인 나비치를 영구 지상인 치인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 속에 넣고 섞거나 한천, 아가로 채우는 과정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가압성형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도 있지만 가압성형법이 이제 특별한 별도 장비가 요구되지 않고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상함, 함 그리고 디스크도 필요하고요. 커버가 있어야겠죠. 커버는 이제 뚜껑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이제 함 내부에 이제 상악을 이제 위치시켜 보는 모습인데요. 중앙에 위치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함 내부에는 바세린이 도포가 돼야겠습니다. 바세린을 도포해서 바세린이 분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석고분리제 도포. 1차 매몰이 끝난 후에요. 석고분리제를 도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매몰 시에 주의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1차 매몰 이제 표면이 매끄럽게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언더컷도 언더컷이 없게 돼야겠죠. 네. 그리고 매몰 전에는 모형을 충분히 물에 적셔야 돼요. 물에 적시는 이유는 매몰제로부터 이제 매몰제가 경화가 되면 이제 발열이 되죠. 발열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매몰제로부터 수분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수분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충분히 적시고요. 매몰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매몰의 목적은 자, 읍지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 것이죠. 네. 자, 1차 메모라는 사진입니다. 1차 메모는 석고분리제를 도포를 하고요. 2차 메모를 마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 메모를 하고요. 2차 메모는 할 때 절단면과 교환면을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3차 메모는 경속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왁스워시라고 하는데, 왁스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왁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왁스를 완전히 제거하면은 이제 레진이 전입될 부분이 음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왁스워시까지 다 된 모습이고요. 그 레진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이렇게 됐죠. 인공치아만 이제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치상 레진의 잔입. 레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병상 단계, 이제 패킹 스테이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제 레진을 봉 형태로 만들고요. 한쪽 방향부터 압접하면서 일단 전입을 시도를 합니다. 한쪽부터 해야 기포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레진을 전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함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함을 닫았을 때는 사이에 이제 비닐이나 셀로판지를 한 장을 넣어줘야 돼요. 네, 한 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수업 시간에 1학년 2학기 때 치과 기공 용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때 김남준 교수님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공소에서 바쁘다 보니까 일반 편의점? 네, 일반 그냥 편의점에 있는 그냥 비닐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레진 몸체에 이제 그 로고가 레진에 박혀 나왔다는 그런 말도 해주셨는데, 이제 레진 같은 경우에는 비닐 사용할 때는 깨끗한 아무것도 프린팅 되지 않은 그런 비닐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전 준비. 자, 교환면 인기 형성. 레진상 의치는 온성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가압사용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가압사용법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압사용법의 단점은 상암 사이에 레진이 가행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압 교경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면을 인기 형성해서 이제 제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마운팅 지그가 있고, 마운팅 지그 위에 이제 어떤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틀은 무엇인가? 이제 교합기의 하부 구조에 리마운팅 지그를 고정시킨다. 모형 지지대 위에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경속구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환면을 하려고, 틀을 만드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경속고를 붓게 되죠. 경속고를 붓고, 이제, 교합을 시켜서 이제 교환면을 체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모형이 파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속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교합을 이제 미리 인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형 지지대 위에 경속구를 혼합하여 올려놓고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악 나비치 교환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환면을 인기 체득한다. 이때 교환면 깊이는 전치과 95 모두 1mm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다 체득이 된 모습입니다. 경속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속구가 경화되면 교환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전치과 95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부를 조각도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의 분리.
일단 모형 분리할 땐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교합기로부터 상악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를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라이프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서로를 분리한다. 이때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덱스를 형성해준 건데요. 이제 리마운팅 시에 일단은 석고와 작업 모형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형성해주고요. 이 부분에만 이제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틈 사이를 스파츌라나 이제 라이프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함 준비입니다. 함은 나비치에 매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죠. 자, 스시이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모형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전에 이제 바세린을 얇게 도포를 해줘야겠죠. 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압 성형용 함이 있고요. 이게 5탄이에요. 그리고 유입 성형용 함이 있고 주입 성형용 함이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 의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 상태에서 꼭 이제 전입을 해야겠죠. 레진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왁스워시를 통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왁스를 다 제거하는 장면이고요. 가압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나비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내부에 레진을 전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잉된 레진을 이제 제거하면 되겠죠. 이것은 오버패킹이 되겠습니다. 유입 성형용 함이고요.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 중합 레진을 함 속에 음영.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상 단계가 아니에요. 병상 단계가 아니고 이제 병상 단계가 아니라 이제 병상 단계 되기 전에 유동성이 있는 레진 상태에서 레진을 이제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통해서 중합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유입 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멍을 통해 이제 여기는 주입로가 되겠죠. 이 구멍을 통해 이제 레진을 주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올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보시면은 이게 계속 놔두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손으로 이제 고정하고 진행을 하느라 제가 이제 손으로 잡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문어 발판 틀리네요. 먼저 중앙에 위치를 시켜야겠죠. 모형을 중앙에 위치시키고요. 함을 닿아줍니다. 락을 걸어주고요. 아가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조관에
아가를 분리를 합니다. 아가는 가역성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죠. 한 10번 정도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모형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서 아가를 떼어내고요. 아가를 통해서 복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교환면 등 이제 다 인기가 되었죠. 이제 공기 배출로를 주입로와 공기 배출로를 형성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멍을 3개를 뚫었는데 이제 이곳을 통해서 레진 전입이 될 것입니다. 국자를 통해서 왁스워시를 뜨거운 물로 왁스워시를 해주고 있고요. 의치상 후연폐쇄, 그러니까 후연폐쇄를 해서 접착력을 유지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후연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치를 그냥 그 틀에다 그냥 갖다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공치를 침입하고요. 네, 시트웩스를 압접을 해줍니다. 메스를 통해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시트웩스를 한 겹 입혀주죠. 물에 담궈서 수분 현상을 방지를 해주죠. 그리고 수시 분리제를 도포를 합니다. 자, 이제 모형을 다시 끼우고요. 나머지 아가 부분을 덮고 함에 다시 넣습니다. 함을 다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함을 완전히 밀폐를 시키고요.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고 이제 유동성이 있는 레진을 전입을 해줍니다. 가운데에 먼저 넣고요. 중앙부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례로 옆에 옆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압력버섯인데요. 고온, 고압으로 고온, 고압을 가하여 이제 의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다음 장면은 이제 연마 다듬고 이제 그 후에 작업이 되겠죠. 주입상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 열중압 레진을 함 속에 음영에 전입할 때에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 움직임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주입 상용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나 사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을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다. 주입 상용용 함의 납 위치 매몰은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에 열중압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 압력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피스톤 축이 되겠고요. 여기 레진 캡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톤을 이용해서 이제 중압이 이루어지고요. 병상 단계 레진을 넣고 이제 프레스 함이 있고요. 이제 함이 있고 매몰 석고가 있고요. 이제 레진상 의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인공치를 식립을 하죠. 중앙에 위치시키고 주입선을 수프로선을 장착을 해줍니다. 메모를 하고요. 역시 고용고압으로 중압시켜줍니다. 분리를 하고요. 왁스워시를 해줍니다. 분리제를 도포를 했고요. 함을 다시 닫고 레진을 장착을 하고 자, 또 압력을 가하여 주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을 열어볼까요? 석고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연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마를 통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입니다. 네, 하나우 액체텔 타입 함의 구성. 이제 플라스크 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상함,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고요. 디스크, 상함, 함입니다. 상항용 함이고요. 그 다음에 하항용 함입니다.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 확인.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앙에 위치시키고요. 함 내부에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석고를 부었을 때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mm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모형이 많이 불안정하겠죠. 많이 잡아주지도 못할 것이고 이제 파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적당한 두께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연 또는 구치부 교두정 사이에 간격은 최소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겠죠. 모형의 물의 흡수.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하여 석고에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성할 때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일단은 모형이 이제 모형이 접촉하다 보면은 이제 수분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약간 같은 동등한 상태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최소한의 작업이죠. 물에 담궈놔서 약간 수분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죠. 분리제 도포,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붓이 2개가 있어야 해요. 일단은 인공차 치인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분리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이 귀저부를 감싼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의 매물재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모형에 압접할 때 겹쳐지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리제 도포.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겠습니다. 함의 내면에는 바세린을 아주 얇게 도포를 해야 됩니다. 분리제가 과다하게 과잉되게 도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바셀린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면 왁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가서 틈이 발생이 해요. 그래서 의치상 레진이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물재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도포하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얇게 분리제 역할만 할 수 있게 아주 얇게 도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비치의 매물입니다. 1단계 매물. 자, 일단은 이거는 3단계 매물의 단면도인데요. 일단 모형이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석고를 통해서 해주고 이제 또 분리제를 바르고 2단계 매물을 해주고 그리고 3단계 매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암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를 놓고 이제 가볍게 눌러줘 모형의 리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잘 도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에 넘치는 과잉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자, A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이 리치는 하암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제 높이가 이 리치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1차 매물을 보통 석고로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언더컷이 없게 매끈하도록 잘 형성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B번 같은 경우에는 상악 모형의 순축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하암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을 정방을 약간 올려 경사지게 매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방에 내려가면 언더컷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방 부위를 드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전방을 약간 올려서 매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암 모형을 매물할 때는 구윤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록 아웃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록 아웃을 항상 해서 이제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언더컷을 메꿔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록 아웃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나비치 매몰입니다. 2단계 매몰. 자, 나비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 웨이팅 에이전트를 붓으로 도포를 하고요.
매몰하면 매몰제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빈제라고 하죠. 수빈제를 뿌려서 기포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A번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속고로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연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엠브레저 부위와 공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손으로 하다 보면은 섬세하게 잘 못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붓을 통해서 도포를 하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사진은 상암 테두리는 반드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 되고 보통 석고가 상암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환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치아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서요, 구치부의 교환면 그리고 전치부의 절단면을 노출을 시킵니다.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로 향해 이제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긁어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죠.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리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비치의 매몰 3단계 매몰입니다. 일단 3단계는 경석고로 해주게 돼요. 경석고로 혼합하여 상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주게 됩니다. 그 경석고의 양은 함이 넘치도록 약간 과잉되게 주입을 하고요. 뚜껑을 닫죠. 뚜껑을 닫으면 이제 경석고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넘쳐 흐르면요, 이제 아예 이제 내부가 다 꽉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적적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이 과잉된 경석고는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 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에 팽창을 막고 함이 이제 메탈 투 메탈이 돼야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하여 상태를 두면 됩니다. 이제 약간의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손끝에 약간 힘이 느껴질 정도, 그 정도의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왁스 제거입니다. 왁스 워시. 매몰한 경석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이제 왁스 워시를 하게 되죠. 왁스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왁스를 제거를 해서 이제 음영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왁스가 제거된 부위에 이제 레진이 전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진 온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요.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홈의 끝이나 석고 조각도를 넣어 가볍게 들어올려 상암과 하암을 분리시킨다. 분리시킬 때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분리시킬 때 무리한 힘을 가할 경우 이제 파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고 조각도를 가볍게 놓고 고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이제 압력을 가하여서 살짝 이제 잘 분리를 해내면 되겠죠. 자, 먼저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 무게의 1.2배와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음영 이제 몰드 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물로 깨끗이 완전하게 씻어냅니다. 왁스를 전부 뜨거운 물로 제거를 하는 거죠.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이제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해서 이제 레진이 전입 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조각도로 라운드하게 다듬어주는 모습이죠. 음영 내부의 왁스가 깨끗이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지상 흡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한다. 여기서 릴리프는 이제 공간 형성을 해준다는 뜻인데, 이제 후연 폐쇄를 해서 이제 중력 등으로 이제 상악은 아무래도 이제 탈락의 정도가 이제 하한보다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릴리프를 통해서 유지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상 후연 폐쇄고요. 상악 읍지 후연 부위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영구계와 경구배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쇄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가장 깊은 곳 후방의 3분의 1 부위도 이렇게 살짝 파줘야 되겠습니다. 네, 후연 폐쇄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국의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비딩 할 때도 이제 라운드하게 비딩을 해야 되겠죠. 자, 읍지상 후연 폐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가이딩 라인을 선으로 이제 그어 놓는 거죠. 선으로 그어 놓고 그 부위를 이제 모형상에 릴리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후연 폐쇄를 하는 동영상이고요. 네, 레진 분리제 도포. 중압이 되기 전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보시면 일단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붓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제 치아 사이에 도포를 할 때는요, 작은 섬세한 부위를 하기 때문에 작은 붓을 사용을 하고요. 큰 붓은 이제 석고의 음영 내부에 도포할 때, 모형과 석고의 음영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넓은 부위, 이제 광활한 부위, 섬세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이제 큰 붓으로 도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위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실링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메모를 하는데요. 메모를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우선 일단 함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함 내부에 바세린을 바르고, 먼저 속고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위에, 속고를 올려서, 리치 부분이 이제 일평면이 되게 해줍니다. 과잉된 보통 석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석고의 성질도 잘 알아야 되겠죠.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쏙가에서 이제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물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 닦아내는 모습이고요. 으치 부분에도 이제 석고가 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손으로 스파츌라 등을 이용해 먼저 이제 잘 섬세한 부위에는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교환면 부위나 이제 치아 사이 엠브레저 부위에 이제 손으로 경석고를 잘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덮어주고요. 마지막 석고로 주입을 해서 좀 과잉되게 주입을 해서 이제 함을 달아주게 됩니다. 왜 굳이 과잉되게 전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누르면은 이제 석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내부에 이제 석고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알기 위해 과잉되게 좀 오버되게 석고를 붓는 것이죠. 이렇게 끝 씻고 클램프를 장착을 하고요. 압력을 가해주고 자 함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스파츌라 등으로 분리를 하면 되겠고요. 왁스를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왁스워시를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는 전부 끝났고요. 이거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악플 추방 3% 확산 운동 대국민 캠페인에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노란 리본이 있네요.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저희한테 사진도 다 보내주셨지만 되게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이제 좋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는 것 같아서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밤낮으로 날씨가 되게 추워서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오면서도 느꼈지만 많이 좀 쌀쌀한데 약간 이제 겉옷을 챙겨서 일교차를 방지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서 고정성이 없어서 제가 계속 잡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